자, 전국에 계신 경마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주원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원정일입니다. 6월 8일 토요 경마 내용 경마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에 반가운 얼굴 한 명이 경주에 컴백을 했죠. 네, 그렇습니다. 이제 송재철 기수가 군 제대를 하고 한 2주 전부터 이제 조교장에는 모습을 보였더라고요. 그 근데 원정일 의원이 미리 몇 주 전에 얘기해 줬잖아요. 아, 그렇죠. 네, 기억이 나네요. 그래서 이제 복귀를 했는데 저는 좀 많이 기대가 돼요. 그러니까 송재철 기수가 이제 군대 가기 전에 저랑 사대가 잘 맞았었거든요. 잘 맞은 거예요? 아니면 내용이 기가 막혔던 거예요? 그러니까 송재철 기수도 지금 군대 가 있는 기수 누구죠? 우리 20조 추열이요? 추열이랑 좀 스타일이 비슷해요. 말 타는 자세나 이런 게 키도 좀 비슷하고 그래가지고 상당히 좀 마음에 들어하는 후배인데 하여튼 뭐 복귀를 했습니다. 그래서 복귀 전에 뭐 아주 많은 말을 타지는 않습니다만 좀 집중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빅투아르가 기승전결 유예를 뭐 했습니다. 그래서 빅투아르 기수의 기승하는 모습도 눈여겨 봐야 될 부분이 있고, 지금 목요일 저녁인데 비가 이제 본격적으로 좀 오는 것 같습니다. 이제 주말까지 이제 얼마나 비가 내릴지, 그리고 얼마나 주로 상황이 좋지 않을지까지 포인트를 잡고 들어가는 게 맞지 않겠느냐, 이렇게 서두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과천 경마장 주로가 배수 시설이 그렇게 좋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4코너에 이제 고이죠, 물이. 제일 많이 고이는 부분이 이제 4코너 내리막 지점, 그 부분이 이제 가장 많이. 금요일 이제 한 점심 때까지 비가 온다고 가정을 해봤을 때 토요일이면은 그 물이 완전히 빠져 있는 상태는 아니잖아요. 하루 만에 빠질 수는 없죠. 그럼 이번 주는 역시나 주로 흐름이 좀 가벼울 수밖에 없겠네요. 과천도. 아마 빠르게 마르기는 아마 할 겁니다. 이제 겨울이 아니다 보니까 이제 어느 정도 비가 한번 쑥 내리고 햇빛이 또 확 찌면서 이제 날씨가 또 더워지면 빠르게 마르긴 할 텐데, 이번 주까지는 아마 다습주로, 일요일은 좀 다습주로가 되지 않을까, 좀 예견을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금요일에도 부산 경마가 이제 거의 뭐 뻘밭에서 레이스가 진행이 됐을 테고, 이제 주말 서울 경마장도 뭐 뻘밭까지는 아니더라도 일단 비가 내려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좀 가벼운 주로 흐름을 보이지 않을까. 다시 말해서 선두권 마필들의 선정 가능성이 이번 주 서울 경마장도 상당히 높다라는 부분 여러분들 꼭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서요, 오늘 승부처 공지해 드리고 1경주부터 바로 살펴보겠습니다. 원정일 위원이 준비한 승부는 서울 경마 6경주와 8경주 두 개가 되겠고요. 저 김주원은 4경주와 9경주를 선정을 했습니다. 자, 그럼 1경주부터 바로 살펴보겠습니다. 3번 영스톱 선두에 5번 퀸 오브 캠프가 2위로 이때 3위권 잡금 9번 매니스트였습니다. 1경주입니다. 국산 6등급 1300m 레이스고요. 원정일 위원의 시각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일단은 52조 마방이라서 현장까지 좀 가봐야 되겠습니다만, 6번 PK 군황이라는 말이 작년 11월 달에 휴양을 갔다가 이제 올해 2월에 이제 복귀를 하고 나서 나름대로 좀 잘 준비를 했습니다. 군대 갔다 온 뭐 하만식 기수가 조교하고 기승까지 뭐 직전 경주에 모습을 보였는데, 뭐 이렇다 할 모습은 아니었어요. 근데 직전 경주 모습은 분명히 좀 늦은 추입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말 자체가 뭐 아주 늦는 그런 완전히 바닥에서 추입을 하는 말은 아니었기 때문에 조금 더 서둘러서 타준다라면 충분히 저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봐요. 그래서 6번 PK 군왕을 현장까지 한번 체크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PK 군왕을 좀 채고 있었는데 원정일 위원이 설명을 해줬기 때문에 다른 말 제가 또 한 마디 말씀을 드릴게요. 이 1번마 원더풀 팡팡도 이번에는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코스 이점이 너무 좋습니다. 이 주행이 고른 말이 아니에요. 이제 내측으로 좀 치우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제 김용근이가 그걸 의식해서 훈련 때에도 채찍을 왼손에다 들고 이제 그 부분을 잡아내는 그런 교정하는 그런 훈련을 반복적으로 실시를 했는데 일단 코스가 잘 떨어졌고 욕심내면은 천하여제 한 마리밖에 없는 선두권이기 때문에 기습 선행도 충분히 나서볼 수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주로 흐름까지 감안해 봤을 때에는 1번마 원더풀 팡팡도 이번에는 관심권에 둬야 될 입상 후보로 언급을 드리겠습니다. 자, 1경주는 뭐 저 역시도 세게 보는 6번마 PK 군항 공통된 의견으로 1경주의 추천마로 좀 언급을 드리겠고요. 1번까지는 여러분들 잘 살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자, 2경주입니다. 국산 6등급 1200m 레이스입니다. 원정일 위원의 시각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자, 이번 경주는 좀 재밌는 경주 결과가 좀 기대가 되는데 우선 뭐 주행 검사를 통해서 준비 자체가 뭐 굉장히 오래전이었습니다. 이제 작년 6월달 그냥 6개월 건 1년이죠. 뭐 1년 동안 준비만 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제 6번말 레드선이라는 말인데 얘가 이제 같이 주행 검사를 한 말이 이제 스카이베이라는 말인데요. 여기 작년에 이제 경상남도 지사배 우승을 한 말이고 뚝선배도 출전을 했었던 말입니다. 이제 그 말하고 이제 주행 검사인데 뭐 당연히 뭐 여유 만만이었겠습니다만 6번말 레드선이 이번에는 쉽게 안 나가 자빠질 것 같습니다. 물론 뭐 데뷔전을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뭐 이런저런 사연이 좀 있어가지고 미뤄졌는데 6번 레드선 요놈은 좀 조심을 좀 하셔야 된다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 주 제가 훈련을 보면서 이 51조 마방에서 아까 1경주에 한월스타인가 그거 한 마리 빼고 8마리 나오는데 한 7마리가 다 좋더라고요. 그중에 레드선도 상당히 좋은 훈련 내용을 보여줬고 어쨌거나 이번 주는 여러분들 51조 말들 나오면은 계속해서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아요. 안쪽에 있는 이번마 블루대자 연을 저는 좀 추천을 드려보겠습니다. 이게 데뷔전 때는 게이트도 밀려 있었고 안쪽에 더 빠른 상대들도 있었기 때문에 이제 쫓아가다가 볼일 다 보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나름대로 괜찮은 기본기를 보여줬어요. 이번 훈련 때에는 이제 천년의피라고 5등급에 속해 있는 상위 등급 마필과 병합을 한번 붙여봤는데 걸음이 괜찮습니다. 늘어난 거리가 뭐 마펠 특성을 고려해봤을 때 불리할 것도 전혀 없을 것 같고요. 이번에 게이트도 내려왔고 그렇게 강한 상대도 없고 그래서 김정준이가 이건 야무지게만 타면은 충분히 돈 벌 수 있는 말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번 마 블루 대자 연도 여러분들 관심 있게 봐주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3경주입니다. 국상 5등급 1000m 레이스입니다. 원정일 위원의 시각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일단은 뭐 이번 경주를 풀어가기 앞서서 이게 우리가 이제 분석을 책을 딱 피자마자 하는 게 이제 복귀보다는 기본이 될 수 있는 이제 조교를 먼저 보거든요. 저 같은 개인적인 경우는 그렇습니다. 근데 1번부터 12번까지 조교를 쭉 보는데 눈에 확 들어오는 말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경주는 잘못하다가는 좀 큰일이 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던 경주입니다. 자, 그 가운데 가장 준비를 많이 했다라고 보여지는 게 이제 9번마 골드파티인데요. 송재철이가 기승을 하고 있습니다. 발주가 조금 민기적 거리기는 합니다. 선행권은 아니에요. 선행권은 이제 5번, 6번이 이제 쏘고 나갈 텐데 두 마리가 직전 경주에 아주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제 우승과 3착을 거둬냈습니다. 뭐 5번, 6번이 그대로 그냥 땡땡 끝나도 저는 할 말은 없습니다만 9번 골드파티가 뭐 제철이 안장에 뭐 열심히 뭐 준비를 했고 뭐 가지고 있는 능력이 아주 월등하진 않습니다만 혹시라도 5, 6이 비비고 자빠지는 상황은 충분히 고려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9번마 골드 파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이번 경주를 보면서 지금 제 책을 보여드리고 싶은데 거의 좀 인기를 모을 수 있는 마필들의 훈련 현황을 제가 이렇게 체크해 놓은 게 있거든요. 다 안 좋게 제가 지금 체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번 경주를 분석하는 데 있어서 원정일 위원과 마찬가지로 이거는 정말 터질 가능성이 있는 경주구나라는 느낌을 책 펼치자마자 받았던 레이스거든요. 그래서 좀 신중하게 여러분들 접근해 주시길 바라겠고 일단 냄새가 나는 말은 7번마 촌록 같은 경우에는 직전에 앞장폭을 그냥 시켜놨는데 앞에 혼자 뛰면 못 뛰는 말입니다. 예전부터 그래 왔고요. 그래서 최대한 잡아주면서
이 따라가는 전개를 펼쳐야 되는데 어쨌거나 이번엔 거리도 맞고 또 16주에서 이번에 이 첫록 가지고 조교를 좀 멍성하게 하는 거 보니까는 딱 냄새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배당으로는 7번 마 천록이 괜찮을 것 같고 인기마 중에는 그래도 뭐 훈련 내용이 그닥 좋아 보이진 않았습니다만 6번 마 대천보우가 선행 선입이 다 되는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전개상으로는 6번 마 대천보우가 인기마 중에는 그나마 나은 말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단 이번 3경주는 터질 가능성을 좀 열어두시길 바라겠고 원정열 위원이 추천했던 말 9번 마 골드파티 거기에 김주원이 추천한 배당마 7번 마 천록 인기마 중엔 6번 정도 여러분들 고려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4경주입니다. 국산 5등급 1300m 레이스입니다. 여기는 김주원이 준비한 오늘 토요경마 전반부 최대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자 먼저 원정일 위원의 관심마부터 들어보겠습니다. 11번 브레퀸이라는 말을 저는 계속 무시를 했었던 말이에요. 이제 들어올 때 들어올 망정 관리가 안 되는 마방이라서 2조 마방이 이제 관리가 안 되는 마방이라서 그리고 이제 거기에 이제 2조 마방에 이제 소속되어 계신 그 관리사분들께서도 이제는 뭐 연세가 다들 뭐 지긋하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마방이 잘 안 돌아가요. 그래서 야 이거 뭐 브레이킨이 거의 뭐 기둥마라고 저는 2조 마방이 이제 기둥마라고 보는데 직전에 이제 좋다라고 봤었던 거는 올라왔다라는 거죠. 선행 욕심 없이 올라왔었던 어떤 추임력을 보여줬다라는 거. 기본 순발력은 일단은 뭐 잠재되어 있는 부분이고 해서 11번 브레이킨이 이 모든 편성의 조건을 잘 만났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김주원이가 준비한 토요경마 전반부 최대 승부처입니다. 여기서 돈을 만들 거고 일단 당일 거의 뭐 압도적인 인기 1위는 5번만 컬러풀 조이가 이제 압도적인 인기마로 팔릴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결론적으로 컬러풀 조이는 제가 정말 좋아하는 말이고 계속해서 세게 봤던 마필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저는 컬러풀 조이를 믿습니다. 용근이라면은 열심히 타줄 것으로 저는 확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컬러풀 조이는 믿고 가는 축이 맞아요. 자 문제는 후차권이죠. 지금 여러 마리의 마필들이 인기도를 좀 나눠 가질 수 있는 후착 혼전 양상으로 볼 수 있는 게임입니다. 자, 이 중에 제가 조교로 한 마리를 추천을 드릴 거고 내용으로 한 마리 해서 딱 2마리만 이 컬러풀 조이에 붙여서 이 승부를 한번 보려고 준비를 하고 있어요. 나머지 마필들보다는 조금 더 점수를 줄 수 있는 후착 후보들이고 여러 가지 전개 그리고 여러 가지 상황들을 고려해 봤을 때에도 컬러풀 조이의 후착 파트너로 가장 적합하다라는 결론이 나오는 마필이 바로 김주원이가 말씀드릴 그 2마리입니다. 그래서 이번 경주는 뭐 큰 이변이 일어나지 않으면 그 2방 안에서 레이스가 무조건적으로 끝날 것 같아요. 자, 근데 중요한 건 컬러풀 조이라는 강축에 있어도 후차권이 이 접전 양상으로 여러 마리가 뚫릴 수 있는 경주이기 때문에 이게 배당이 생각보다 짭짤하게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4경주를 제가 전반 메인 승부처로 선정을 한 거고요. 여기서 일단 뭐 원하시는 만큼은 아닐지라도 어느 정도 주머니는 두둑하게 만들어 놓고 출발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컬러풀 조이 놓고 5번 대가리 놓고 딱 2방입니다. 2방으로 전반부 메인 승부 깔끔하게 한번 잡아드리겠습니다. 자 5경주입니다. 혼합 4등급 1200m 레이스입니다. 원정일 위원의 시각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네, 원정일의 추천말은 2번마 더 스파이커입니다. 이 말 같은 경우는 이제 망아지 때부터 이제 범현이가 손을 댔던 말이라 이제 제가 잘 알고 있는 말인데요. 참 저하고는 사대가 안 맞는다고 그래야 될까? 근데 이제 그런 사대를 핑계를 대는 게 아니라 제가 분석력이 조금 아쉬웠었다로 좀 마무리를 좀 줘볼까 합니다. 그러니까 무조건적으로 기수의 어떤 인터뷰 내용을 굳이 그대로 이제 듣는 것보다는 그 앞 단계, 그 다음 단계, 그 다음 단계를 준비하는 과정과 말의 변화를 제가 체크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었는데 너무나 이제 맹신적으로 뭐 기수에 대한 어떤 인터뷰 내용만 가지고 말을 분석을 했었던 게 이제 제 페인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더 스파이커 같은 경우는 1700m에서 인기 모으고 이제 선행을 가서 이제 부러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1000m 내려왔을 때도 최범현 기수는 그렇게 마음에는 들지는 않았었다라고 해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분명히 될 수 있는 말이다. 왜 충분히 호흡도 길어졌고 뭐 단거리 1000m 하면 따라가도 되는 거 아니냐.
근데 최범현 기수가 조금 자꾸만 고개를 좀 절레절레하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는 제가 더스파이커를 계속 무시했었어요. 근데 직전 경주의 어떤 경주 모습을 보니까 분석 결과를 내보니까 얘는 차라리 외곽에서 쭉 쏘고 나가면서 그냥 자리를 편안하게 잡고 그대로 그 탄력 그대로 이제 직선주로까지 이어져 오는 게 가장 좋다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물론 뭐 승급전이기는 합니다만 부담 중량 늘어났기는 했습니다. 승급전은 아니죠. 이제 승급전을 이제 앞두고 있는 그런 상황이 이제 57kg 부담 중량이긴 합니다만 분명히 말은 힘이 완벽하게 좀 차 있다라는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명이 좀 길어졌는데요. 저는 열둘 더스파이커에 대한 믿음을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더스파이커는 예전부터 이 출전할 때마다 원정일 위원께서 이제 어떤 말인지에 대한 부분, 그 부분을 여러분들께 몇 차례 설명을 해드렸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실 마필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일단 훈련 내용은 이 꼬장기가 옛날부터 상당히 심했는데 좀 안 찔려는 버릇도 있었고요. 오바마 승리 기억이 이제 그 부분이 어느 정도 좀 교정이 되기 시작을 하면서 이제 해가 바뀌어서 또 5살이 됐거든요. 이제 좀 안정된 주행을 보여주기 시작을 했다. 이런 느낌을 이번 훈련 때 제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5번도 괜찮을 것 같고 14조에서 동반 출전하는 1번마 플로리다 파워는 제가 항구라로 노리고 있었던 마필인데 하필 이런 편성에 나와가지고 같은 집 말이랑 같이 나와가지고 좀 아쉽긴 합니다만 유승환이가 마음먹고 제대로만 밀어주면은 이것도 현 등급에서는 충분히 통할 수 있는 마필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난 저 역시도 뭐 12를 이번 경주 웬만하면 올 축막감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원정일 위원과 마찬가지로 축은 12번으로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후차권에서는 뭐 같은 집으로 들어오지 말란 법 어디에 있겠습니까? 1번마 플로리다 파워 눈여겨보시길 바라겠고 5번마 승리 기억도 많은 좋아졌다는 거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6경주입니다. 혼합 4등급 1700m 레이스입니다. 여기는 원정일 위원이 준비한 토요 경마 쇼부 채찍 승부입니다. 자, 어떤 이유 때문에 이번 6경주를 쇼부 채찍으로 가져가는지 지금 바로 들어보겠습니다. 자, 이번 경주는 3번 금화올섬 부담 중량 57이죠. 거리를 좀 줄였고 안토니오 안장이고 3착 승급에 걸려있기 때문에 승부의 의지를 묻는다라는 거는 조금 바보 같은 질문이 아닌가. 주로가 얼마나 이제 젖어 있을지 그게 관건이 되겠습니다만 6번마 총알가치의 선행력 그리고 마이시스터니나 같은 경우가 이제 모래를 안 맞는 전개만 해준다라면 직전과 같이 충분히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알가치 10번 마이시스터니나 그리고 3번마 금화홀섬 자 이런 아이들이 일단은 인기를 좀 모아줄 것 같습니다. 자 중요한 건 뭐 세 마리 중에 제가 세게 보는 말도 있고요 조금 덜덜하게 보는 말도 있고 이번에는 조금 세게 보면 안 되는 부분이 좀 노출이 됐습니다. 뭐 어찌되었건 뭐 요런 애들 때문에 이제 승부를 거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직전에 제가 강하게 노렸었던 말도 있고요. 그리고 과거부터 이 말을 제가 좀 쫓아다녔는데요. 뭐 안쪽에 있는 1번 맹주 같은 경우도 괜찮은 말이죠. 직전에 제가 노렸었던 말이니까. 근데 이런 애들이 좀 포인트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제 과거에 제가 좀 세게 노렸었던 말인데 가지고 있는 잠재력이 있습니다. 분명히 있는데 말이 안 뛰어요. 자꾸 실전에서 자꾸 기복을 보이고 자꾸 잠수함을 탑니다. 그래서 조금 더 조사를 해본 결과 이 말이 거리를 한번 늘려서 나오면 괜찮지 않겠냐 인터뷰 내용이 그랬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거리를 또 바짝 늘려서 나왔네요. 그래서 분명한 노림수를 좀 두고 공략을 한번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뭐 1번 맹주도 게이트 조건이 좋고 3번 금화올섬도 역시 3착 승급이기 때문에 뭐 승부의 의지는 뭐 두말할 여지가 없고 총알가치는 또 선행이고 10번은 뭐 6번 옆에서 붙어서 뭐 모래말 안 맞는다면 뭐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해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지만 원정일의 충만은 잠재력적인 부분에 포커스를 두고 들어갑니다. 자 거리 늘려서 나온 겁니다. 그리고 어찌되었건 라스트 돌아서 한번 승부를 해볼 수 있는 말이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쇼부 채찍은 원정일의 중심마 확실하게 믿고 들어가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당연 인기 1위 3번 금화올섬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제 좀 가려져 있는 말 가운데 잠재 능력으로 밀리지 않는 말, 그 말 가지고 쇼부 채찍 승부를 들어간다고 하십니다.
일단 뭐 금화일성과 들어와도 인기도에서 밀려 있을 마필이기 때문에 대단히 괜찮을 것 같고요. 다른 말과 들어오면은 뭐 여기서 제대로 항구를 하는 거고요. 자, 이번 쇼부 채찍 토요경마 육경주 원정일 위원이 야심차게 준비한 승부처니까요. 여러분들 놓치지 마시고 꼭 함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7경주 보겠습니다. 국산 4등급 1700m 레이스입니다. 원정일 위원의 시각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뭐 조교로는 3번마 델타 브라더를 추천드리지 않을 수가 없네요. 뭐 어찌되었건 뭐 이 대상경주는 뭐 그렇다 치더라도 왜 나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일반 경주에서는 가능성 충분히 있다라고 봅니다. 물론 승급전에 도전을 하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만 장산 와일드라는 2등급하고 병합하는데 말도 뭐 근성 상당히 좋고 직전하고 직직전 경주의 어떤 과부중을 또 잘 이겨낼 수 있겠다. 자, 52kg에 마이너스 5kg 감량 안토니오 한장 3번마 델타 브라더 추천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액면으로는 3번마 델타 브라더나 이제 승급전이 5번마 레이먼드 두 개가 좋아 보이는 경주가 맞긴 합니다만 뭔가 좀 찝찝하다 그거죠. 델타 브라더는 능력이 세다라는 건 저도 인정을 하는데 레이먼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예전부터 들었던 내용이 있던 말이라 이 인기마로 팔리면은 뭔가 좀 찜찜한 게 있어요. 그래서 변수를 좀 찾아봤는데 1번만 리빙스턴이 괜찮을 것 같아요. 승급전에 상대도 강해지긴 했습니다만 이게 리빙스턴은 직선줄에서 발을 잘 쓰는 마필입니다. 발동이 좀 늦게 걸리는 단점이 있긴 합니다만 초반에 힘을 좀 아껴놓고 전개해주면 막판에 또 그 힘을 직선줄에서 쏟아 부을 수 있는 마필이거든요. 되려 긴 거리가 더 나올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고 지하주가 또 이런 말 가지고 아낄 이유도 없기 때문에 열심히만 타준다라면은 리빙스턴이 여기서는 충분히 한번 좀 변수를 만들 수 있는 다크호스가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7경주는 이 3번마 델타 브라더의 우위를 어느 정도 인정을 해주면서 도전권 중에는 1번마 리빙스턴 요거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8경주입니다. 국산 4등급 1300m 레이스고요. 여기는 원정일 위원이 준비한 오늘 토요경마 메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잠시 후에 승부의 변 들어보도록 하겠고요. 저는 1번마 비카브레이싱이 괜찮을 것 같아요. 얘가 뭐 강축이다 이게 아니고 지금 혼전 구도거든요. 이 혼전 편성에서 그나마 좀 나은 말이 이 비카브레이싱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일단 모래에 대한 적응력이 직전 경주를 통해 어느 정도 길러진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1번 게이트에 이점을 안고 있다라면은 1번도 여기선 충분한 경쟁력 보여주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원정일 위원의 메인 승부처입니다. 과연 어떤 이유 때문인지 지금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1번 비카브레이싱은 괜찮죠. 일요일날 놔주는 모습도 괜찮았고 다 좋았는데 일단 비카브레이싱을 놓고는 안 가요. 그래서 메인 승부가 될 것 같습니다. 아마 현장 가면 1놓고 아마 여러 두가 아마 혼전도 있게 좀 팔려줄 건데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자면 비카브레이싱 1번을 잘라내지는 않습니다. 만권은 가겠고 뭐 후착 주력까지도 뭐 볼 수는 있겠습니다만 단 한 가지를 말씀을 드리면 까딱 잘못하면 이현종이가 늦을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뭐냐? 3번 심청사달, 7번 우대룡, 그 다음에 9번 카일룸 여제, 더웨고 가라서 이제 뭐 되던 안 되던 황종우 완장의 이제 10번 위너 스프릿. 레이스가 굉장히 빠르다라는 거를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안쪽에 일단은 갇혀버리는 순간 세형이면 모르겠어요. 세형이면은 그 부분을 잘 커버를 해서 잘 타줄 텐데 뭐 현종에도 잘 타지긴 합니다만 자 그런 부분이 저는 좀 염려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강하게 인기를 모으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자꾸 눈에 이제 밟히는 거예요. 그래서 불안 요소가 있다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요. 저는 이번 경주 뭐 앞이 복잡하다고 그랬는데 이거 앞에 가는 말이 그냥 그대로 끝입니다. 앞에 가는 순간 올라올 애들이 없어요. 원정일이 봤을 때. 그래서 비카브레이싱이 가장 취입이 좋은데도 불구하고 덜 보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경주는 앞에 가는 애들 중에 중심을 잡을게요. 야 이거 뭐 앞에 혼자는 이거 뭐 완전 비비다가 또 다 자빠지는 거 아니야? 그렇지 않습니다. 분명히 제가 노리는 말이 앞에 가는 순간 힘 한번 쓸 거예요. 아마 제대로 한번 쓸 겁니다.
혼전도가 있는 편성이기 때문에 더더욱이 먹을 거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놈 믿고 후차권 한번 깔끔하게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선두권에서 버텨낼 수 있는 강축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말 가지고 제 피카브레이싱이 부러지는 그림까지 그리면서 원정일 위원이 오늘 메인 승부처로 정말 작심하고 준비하신 레이스입니다. 자, 이번 8경주 여러분들께서도 이 선두권에서 누가 살아남을 수 있을지, 그 살아남는 말의 후착 파트너는 누가 될지 이런 게 궁금하시다면은 원정일 위원과 이번 8경주 한 배 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9경주입니다. 국산 3등급 1700m 레이스고요. 여기는 김주원이가 상한가 승부처로 오늘 준비를 했습니다. 정말 최근에 상한가 승부가 다 와서 한 끗 차이로 지금 못 먹는 게 허다합니다. 이 근처에라도 안 오면 아쉽지도 않거든요. 근데 막판까지 목에 핏대 세워서 응원하게 만들어 놓고 그 10m, 20m를 버텨내질 못해서 1-3착으로 끝나버립니다. 그런 게 너무 많아가지고 요즘에 상한가 승부를 준비하면서 특히나 이번 주는 정말 제가 진짜 제대로 좀 맞춰먹을 수 있는 경주를 선정을 해보자. 자, 그래서 이번 9경주를 제가 선정을 했습니다. 여기는 큰 배당이 아니고요. 그냥 딱 한 방으로만 승부를 볼 겁니다. 딱 한 방이에요. 한 방으로 상한가를 노릴 거고, 앞서 저희가 4경주 때도 승부를 봤을 테고, 또 김주원이가 개인적으로 중반부에 승부를 또 들어갔을 텐데, 그 차곡차곡 쌓아놓은 자금을 여기다가 풀어버리는 겁니다. 해가지고 이 한 방만건 성공되면 충분히 먹은 자금 가지고 여러분들 상한가 진하게 노려보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자신 있게 승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이리 보고 저리 봐도 김주원이 봤을 때는 그냥 한 방으로 레이스 끝납니다. 자, 이번 9경주는 배당에 상관없이 한 방으로 과감하게 승부 보실 분들은 김주원과 함께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10경주입니다. 2등급 1400m 레이스입니다. 오늘 토요 경마 마지막 경주고요. 먼저 원정일 위원의 시각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뭐 슈퍼삭스, 삼성동행, 화기 뭐 이런 애들이 선행권을 장악을 할 것 같아요. 근데 그 중에서도 4번 삼성동행의 선행을 일단은 좀 점쳐보고 싶은데, 저는 승급전이라고 해도 선행에만 성공을 해준다면 4번 삼성동행이 그냥 한 바퀴 잡아 돌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도전하고 있는 애들의 어떤 모습을 좀 면면히 좀 따져보고 난다면 4번 삼성동행이 선행을 충분히 갈 수 있다라고 저는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선행을 간다라면 4번마 삼성동행을 추천드리는 게 맞고, 혹시라도 레이스가 두탁하게 좀 잘못 꼬여버리면 브리그가 강급이 됐거든요. 강급돼가지고 이제 부담 중량이 좀 올라간 부분이 조금 염려는 됩니다만, 이 6번 브리그는 항상 잊혀질만 했을 때, 뭐 1년에 한 번 들어오는 말이긴 합니다만 꼭 사고를 한 번씩 낼 수 있는 말입니다. 그래서 배당 좋아하시는 분들, 삼복승식 엮어 가실 수 있는 분들은 6번 브리그도 한번 챙겨 가셔도 되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지금 배당말을 추천을 드릴지 인기마 보고 있는 말 한 마리를 말씀을 드릴지 고민을 했는데, 일단 배당말은 좀 가려놓겠습니다. 이거는 사연이 있는데 또 이 이야기 보따리 풀면은 방송 시간이 길어져가지고 그냥 제가 인기마 이번에 꼭 보셔야 될 말 한 마리만 말씀을 드릴게요. 이 9번마 문학조이입니다. 이 문학조이는 직전 경주 인기 1위였습니다만 제가 이거 진짜 막건 사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게 무릎이 안 좋아져가지고 직전에 말이 베스트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등도 밀려서 인기 1위로 팔리고 착순에도 들어오지 못했어요. 근데 이번에 훈련하는 거 보니까는 안 좋았던 무릎 쪽은 확실하게 좋아진 것 같아요. 유승환이가 잘 만들어놨고요. 조교량도 조금 늘렸고 조교 강도도 끌어올렸고요. 그거는 이제 다리 쪽이 좀 나아졌다라는 신호로 볼 수 있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승환이가 좋은 호흡을 보였던 만큼 이번에도 곱게 타주면은 일단 능력상으로는 문학조이가 그래도 가장 조금 나은 말이 아닌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10경주는 이 4번마 삼성동행 일단 원정일 위원이 추천해 주신 마필이고요. 거기에 삼복승용으로는 6번마 브리그, 거기에 9번마 문학조이까지 여러분들 좀 관심 있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토요 경마는 여기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더 준비해서 좋은 막건 들고 현장에서 다시 인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